대표적인 간 영양제 밀크시슬, 함량을 뻥치는 제품부터 가짜 제품까지 지금 드시고 계신 밀크시슬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일까요? 밀크시슬 10계명,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당신도 밀크시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무렵에 밀크시슬의 숨겨진 상식과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죠. 그 영상들 지금 보면 민망할 정도로 어색한데요, 연질 캡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카메라 앞에서 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시간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밀크시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밀크시슬 10계명이고요 이것만 아시면 당신도 밀크시슬 전문가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라서 궁금하신 부분만 보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쭉 보시면 더 좋겠죠? 밀크시슬 10계명 첫 번째, 흡수율 거짓말, 기름에 점 밀크시슬은 피하자. 밀크시슬 영양제는 연질 캡슐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제품들 캡슐 안에 70%가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밀크시슬과 기름을 섞는 이유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편해서인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정제나 경질 캡슐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귀찮은 거죠. 기름 좀 먹으면 어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름의 상태. 산패된 기름은 발암물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어떤 상태의 기름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연질 캡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해서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산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약사분들과 판매업체들에서 연질 캡슐로 만든 밀크시슬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서 속지 마시고요, 기름에 쩐 밀크시슬 제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두 번째, 식물성 경질 캡슐 제품을 고르자. 밀크시슬 영양제는 경질 캡슐로 만든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질 캡슐 제품이 밀크시슬을 기름과 섞지 않고 순수한 원료 상태 그대로 추가적인 열이나 압력 없이 가장 적은 첨가물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밀크시슬하면 보통 실리마린 성분만 생각하시는데 실리마린 외에도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컬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그런 것들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경질 캡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물성 캡슐은 공기 차단이 뛰어나고 식물성 캡슐은 습기 차단이 뛰어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밀크시슬은 공기보다 습기에 더 민감해서 동물성 캡슐보다는 식물성 캡슐이 더 적합하고요. 그래서 밀크시슬 고를 때 식물성 경질 캡슐만 확인하셔도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밀크시슬 10계명 세 번째, 뻥함량에 조심하자.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에 좋은 성분이라서 제품 고르실 때 실리마린 함량을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표시된 함량이 뻥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 제품들 이런 표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리마린 함량 80%라는 표시. 그런데 이런 제품들 제대로 분석하면 50에서 55%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려 30%의 차이. 이 차이는 실리마린을 어떤 기계로 분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밀크시슬을 UV 비스로 분석하면 실리마린이 80%가 나오고 HPLC로 분석하면 50%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HPLC가 훨씬 정확하거든요. 결국 실리마린 함량 80%는 뻥 함량이니 그냥 모두 50%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엄청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오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남은 7가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네 번째, 가짜 밀크시슬 그리고 실리빈. 가짜 영양제 밀크시슬도 예외가 아닌데요, 밀크시슬 영상들 찾아보시면 실리마린보다 중요한 게 실리빈이다, 실리빈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실리빈이 가짜 밀크시슬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볼 때 기계로 분석을 하는데요, 밀크시슬의 실리빈 성분과 콩에 들어있는 몇 가지 성분들이 기계에서 같은 성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밀크시슬에다가 콩가루를 섞고 야, 우리 거는 실리빈 함량이 높아서 더 좋은 거야, 사기를 치죠. 그게 바로 가짜 밀크시슬인데 이게 잡아내기 쉽지가 않아서 해외 제품들 중에 실리빈 표시가 높게 되어 있으면 그냥 구매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다섯 번째, 유럽산 밀크시슬 원료가 좋은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품의 원산지보다는 원료의 원산지가 더 중요하다. 밀크시스도 마찬가지라서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저는 독일이나 스페인산 밀크시스 추출물을 추천드렸죠. 밀크시슬이 처음 상용화된 게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회사들의 생산 기지가 스페인에 많아요. 그래서 밀크시슬 추출물을 생산하는 독일과 스페인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그 친구들 밀크시슬에 정말 진심입니다. 자기들 밀크시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만큼 정성 들여 만들고 품질도 더 우수한데요. 그래서 독일이나 스페인산을 가장 추천드리고, 미국산은 어떠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국산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산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믿을만한 원료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6번째, 최고 품질 밀크시슬은 GACP. 밀크시슬은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잘 관리된 농지가 아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노지는 토양 상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노지 재배 밀크시슬의 중금속 함량도 기준치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GACP 지침에 따라 정식 농지에서 재배되는 밀크시슬은 노지에서 재배한 밀크시슬에 비해 중금속 함량이 최대 10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GACP 기준은 밀크시슬의 씨앗의 유전자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리마린이 균일하게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실리빈 함량도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7번째, 의약품이라고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밀크시슬은 일반 의약품 밀크시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몇몇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은 밀크시슬의 열매, 잎, 줄기까지 다 사용하는데, 일반 의약품은 밀크시슬 열매만 사용해서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잘못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밀크시슬은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모두 열매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고요. 오히려 원산지 표시나 사용 용매, 잔류 중금속에 있어서는 건강기능식품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더 좋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남았는데요.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세요. 밀크시슬 10계명 8번째, 적정 섭취량과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 밀크시슬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실리마린 함량 기준 하루에 최소 250ml 이상은 드셔야 한다고 보고요. 국내 밀크시슬 제품들이 실리마린 함량이 하루 130ml니까 2배 정도 드시는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이 실리마린 기준으로 하루 200에서 400mg이고, 그런 기준치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400ml 이상, 500ml까지도 괜찮겠고요. 실리마린은 흡수가 잘 안 돼서 흡수율이 개선된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반대로 말하면 흡수율이 낮음에도, 즉 적은 함량으로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라서 굳이 그런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9번째, 밀크시슬과 같이 먹으면 좋은 성분. 밀크시슬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성분들, 먼저 타우린, 지방간 예방과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요. 다음 셀레늄, 간의 산화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커큐민은 항염 효과를 증가시키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은데요. 저는 코엔자임 Q10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코엔자임 Q10이 간에 어떻게 좋으냐?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무엇보다 간은 신체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죠. CoQ10이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밀크시슬과 코엔자임 Q10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 잘 없어요. 그 이유는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밀크시슬 10계명 마지막 10번째, 컨셉 원료에 혹하지 말자. 자, 밀크시슬 10계명 중 마지막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컨셉 원료가 되겠습니다. 실제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미량씩 첨가하는 성분을 컨셉 원료라고 하고, 밀크시슬 제품에도 예외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큐민을 포함해서 홍삼, 각종 버섯, 헛개나무, 민들레, 이런 성분들이 밀크시슬 제품의 마케팅 목적으로 극미량 사용되니 그런 성분들이 들었다고 혹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요즘 4, 5년 전보다 컨셉 원료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다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져서 그렇다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된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와, 드디어 끝나네요. 10가지 너무 많았나요?
사실 시중에 찾아보면 이 10가지를 다 만족하는 제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 많아졌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 고를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만든 밀크시스 제품 드시면 되겠지만, 저는 제가 만든 제품 안 드셔도 되니까요, 영양제 구매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10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밀크시스는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는 연질 캡슐은 피하자, 실리마린, 실리빈 함량을 장난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밀크시스 원료는 스페인이나 독일산이 제일 좋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